자, 지금부터 이제 페이지 102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도록 할 건데 여기 파트는 뭘 배울 거냐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물체가 운동을 합니다. 그럼 운동하던 물체가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운동하던 물체가 분명히 다른 물체하고 부딪힐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다른 물체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꽈당! 많이 아플 거야. 그치? 되니? 그때 나를 많이 아프게 아야아야하게 하는 정도, 그 나를 아프게 하는 충격의 총량을 우리가 바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충격량이 왜 생겼습니까? 누가 나하고 부딪혔잖아. 그럼 그 새끼가 왜 나한테 부딪히는 거야? 그 새끼가 나한테 운동해서 나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을 과연 어떻게 했길래 내가 아픈 거야?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아플 테고 조금 하면 조금 아프겠지. 그때 나를 아프게 하는 운동의 정도, 그 운동하는 물체의 정도를 얘기할 때 바로 나타내는 개념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입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은 전부 무슨 개념이라고? 부딪혔을 때 충돌의 개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눈치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야? 문제에 나왔을 때 그동안은 이런 게 나오지. 운동하는 물체가 하나야. 이 하나인 녀석이 지면 위에서 떨어져. 뭐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운동하는 물체가 이제 2개 이상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고 2개 나와.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알겠니?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가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다. 오케이? 이럴 때 따지는 값들이 전부 무슨 개념이라고?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먼저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의 정도, 운동의 크기, 운동량 vs 충격의 정도, 충격의 크기, 충격량.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을 배울 건데 먼저 알아야 될 거, 얘네들은 언제 나온다고 문제에서? 충돌할 때 나와요. 충돌할 때. 그 다음 조금 더 고급을 하면요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2개 이상의 물질이 땅 결합을 해서 한 물체가 돼. 이런 걸 융합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 다음 이렇게 2개 있던 녀석이 2개가 이렇게, 이게 2개가 아니지, 이거 하나지. 하나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는 걸 분열이라고 해. 이런 경우도 이거 따져. 알겠어? 됐니?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충돌만. 알겠니? 부딪히는 거. 그럴 때 따지는 개념들이 운동량, 충격량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이 왜 생겼느냐? 운동량이 왜 생겼어? 이 개념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운동해서 다가와. 나하고 부딪힐 거야. 그럼 나는 부딪혔으니까 아프겠지? 그치? 그때 어떤 놈이 부딪혔을 때 많이 아플까? 조금 아플까? 그걸 따지는 걸 우리가 운동의 정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써볼게. 자, 운동량은 운동의 정도, 운동의 크기,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놈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아프게 한다고 했어. 소원아, 어떤 놈이 다가오는 게 내가 많이 아플까? 첫 번째, 가벼운 놈, 무거운 놈. 그렇지, 무거운 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겁다, 가볍다, 여기서 무게 개념이 아니야. 질량 개념입니다. 질량이 큰 놈이겠죠? 두 번째, 빠른 놈, 느린 놈.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나왔어. 무거운 새끼가 졸라 빠르면 나 뒤지겠지. 맞아? 그게 바로 무슨 개념이야? 운동량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운동량을 우리가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운동량을 공식화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운동량 구하는 공식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질량이 크고 무겁고 속도가 빠르면, 졸라 빠르면 나 부딪히면 죽는다. 그치? 뒤지게 아플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운동량 구하는 공식이야. 그런데 이제 공식을 얘기할 때 하나 좀 팁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생님은 지금 니들 나하고 수업할 때 느끼겠지만 웬만하면 나 공식 쓸 때 전부 한글로 먼저 써줍니다. 맞아? 근데 왜 한글로 써줄까? 처음부터 이걸 기호로 쓰게 되면 나중에 뭐하고 헷갈리냐면 다하냐고 많이 헷갈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니들한테 얘기할 게 이겁니다. 공식 외울 때 먼저 한글부터 외우세요. 그래서 한글부터 외워가지고 익숙해지세요. 친숙하게. 알겠어? 좀 친숙해지면 그때 비로소 기호로 바꿔도 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 다음에 질량은 m이고 속도는 v고 운동량은 p다. 이게 딱 봐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mvp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근데 처음에 이게 될 것 같아? 안 돼.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하라고? 한글부터 하세요. 한글이 제일 친숙하잖아.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항상 공식 외울 때는 두 번째를 같이 따라서 외워줘야 돼. 두 번째가 뭐냐? 요 안에 들어간 질량과 속도, 운동량의 단위를 같이 외워주셔야 돼. 승호야! 정신 똑바로 차려.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식 외울 때 첫 번째 뭘로 외우라고? 한글부터 외워라. 두 번째 단위를 포함해서 같이 외워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다고 했어.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왔어? 속도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속도는 속력하고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속력은 방향 따위는 필요 없고 빠르냐 느리냐 크기만 따지는가 이런 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얘는 오른쪽 왼쪽 그런 거 안 따져. 근데 여기는 속도라고 했어. 얘는 빠르기 앤드 방향까지 따져요.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다 따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이 플러스면 운동량이 플러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그럼 방금 전에 내가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는 왼쪽이란 얘기죠. 됐지? 그래서 속도가 방향을 따지는 녀석이기 때문에 방향 따지는 녀석에 방향 안 따지는 녀석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방향 따져. 그래서 이 운동량의 방향은 곧 속도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이따가 니들 책에다가 데코레이션 할 거니까 그때 필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 드리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이다. 플러스면 플러스,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단위까지 같이 알아두라고 했어.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속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치? 그래서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를 우리가 곱하면 그게 운동량 단위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거를 뭘로 다른 걸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고,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은근히 대놓고 틀린 애들이 많았던 문제가 바로 뭐냐면 좀 완전 기본 중에 왕 기본 문제인데 그걸 왜 틀린지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 야, 저 속도는 분명히 미터 퍼 세크 쓰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문제에 만약에 질량이 2kg짜리가 있었고 얘가 36km per hour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걸 못 고쳐 미터 퍼 세크로. 그럼 문제를 못 풀어. 설마 고등학생인데 이거 못하진 않겠지 했더니 못 풀어. 니들 중에서도 못 풀진 않겠지? 그치?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보자. 이건 킬로미터 파워니까 시속이에요. 시속을 초속으로 고치려면 세크로 고쳐줘야 되지. 1시간이 얼마야? 3600초. 그치? 그러면 여기가 3600으로 환산을 시키고 킬로미터는 미터로 환산은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되니까 36,000m가 될 거야. 맞아? 그럼 약분 T가니까 얼마? 10m per s 나오겠지. 이렇게 고쳐서 집어넣으라고. 내가 누구 안 시켜봤습니다. 혹시 개척당할까봐. 알겠니? 됐어? 그래서 혹시 아직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지금 딱 한 거 보시고 눈치채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게 바로 운동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운동량을 가진 녀석이 어떠한 질량을 가진 녀석이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나한테 올 거야. 그치? 나한테 오려면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안 쓰고 말로만 할 거야. 운동량 왜 갖는 거야 도대체? 자, 요물체라고 하자. 이 물체가 운동량을 가져야지만 나한테 와서 부딪히겠지. 맞지? 그럼 이 새끼가 운동량을 왜 가져? 얘가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량을 갖겠지. 그럼 운동을 왜 하냐라는 게 문제야. 1번 힘을 받아서, 2번 힘을 받지 않아서. 정원아, 힘을 받아서 힘을 받지 않아서. 힘을 받아서, 그렇지. 힘을 받으면 속도가 바뀌니까 가하스도 운동을 해. 그래서 얘가 가하스도 운동을 해서 나한테 부딪힐 수 있어? 정답. 그러나 2번 힘을 받지 않아서도 얘 운동할 수 있지. 선생님, 힘을 안 받는데도 운동량이 생길 수 있어요? 네! 힘을 받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정지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운동하고 있었어. 걔 안 건드리면 계속 운동하지. 맞지? 그걸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해? 등속 직선 운동. 그 등속 직선 운동 하고 있는 그 중간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관성 때문에 쭉쭉쭉쭉 오다가 딱 부딪힐 수 있지, 나한테. 그래서 니네 착각하지 마세요. 운동량은요, 힘 있어도 작용하고 없어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됨? 이따가 그 얘기가 처음부터 나올 거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충격량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충격량, 충격의 총량, 충격의 크기, 충격의 정도를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의 크기, 충격의 정도, 이걸 뭐라고 한다? 충격량.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거야. 그치? 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하면 뒤지가 아플까? 나한테 피해가 클까? 데미지가 클까? 그거 따지는 게 바로 뭐에 해당돼? 충격량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승원아, 내가 이제부터 너를 때릴 거라고 해보자. 나 절대 사람 때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때린다고 머릿속으로만 가정하는 거야. 너 어떻게 나한테 두드려 맞으면 많이 아플까? 첫 번째, 세게 맞을 때, 약하게 맞을 때. 그치? 세게. 풀파워로 때릴 때. 그치? 엎드려! 아니면 손박대! 이러면서. 그치?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경우. 끝까지 휘둘리는 경우. 첫 번째. 그 다음, 1시간 맞을 때, 1초 맞을 때.
그렇지. 그러면 정답 나왔지. 아주 큰 힘으로 뒤지게 오랜 시간 동안 두드려 맞으면 나 죽을 수도 있다. 맞아?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서 이런 거 있잖아. 이쑤시개로 죽을 때까지 때릴 거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 이쑤시개를 맞아봤자 죽진 않아요. 그치? 나를 괴롭히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번 써볼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힘이 커지면, 힘이 크고 시간을 오래 맞으면 나 뒤지게 아프다. 내가 받은 충격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충격량을 결정하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힘을 충격의 힘이다라고 해서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고, 뭐라고 한다? 충격력. 이건 충격력들이 시간에 따라 다 합쳐지면 바로 니들 받은 데미지 총량이 나와. 충격의 총량.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충격량. 그래서 이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충격력이 시간에 따른 총량이 바로 충격량입니다. 됐니?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힘이 시간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 시간은 오른쪽 시간, 왼쪽 시간 그런 거 없지. 맞지? 그래서 얘는 크기만 따지면 스칼라야. 그런데 얘는 방향을 따집니다. 얘는 오른쪽 힘이냐, 왼쪽 힘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틀려지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벡터 방향 따지는 값에 방향 안 따지는 거 곱하면 이것도 벡터량이 나와. 방향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서로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됐어? 됐니? 이거 이따가 계속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 방향 따지는 거.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하고 제일 많이 틀린 점이 뭐냐? 방향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지? 자, 그 다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공식 외울 때 뭐하고 같이 외우라고? 단위까지. 그치? 단위까지 같이 외워야 돼. 그래서 힘의 단위는 N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뉴턴. 그 다음 시간 단위는 세크라고 쓰겠고요. 그럼 충격량 단위는 뉴턴 세크가 될 거야. 맞지? 그런데 미리 좀 알아두도록 할 거. 이 뉴턴이라는 이 단위는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선생님, 왜 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걸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물체가 힘을 받으면 이거 금방 지울 거야. 좀 이따가. 힘을 받으면 무슨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을 해요. 자, 물체가 힘을 받으면 모양이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 관심 없으니까 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야.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는 빠르기만 바뀔 수 있고 방향만 바뀔 수 있고 빠르기와 방향 동시에 바뀔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가속도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았으면 가속도가 생긴 거야. 그럼 거꾸로 가속도가 있었으면 힘을 받은 거야. 됐지? 그래서 이 힘하고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그 공식이 있었어. 힘의 기호는 F, 가속도의 기호는 A. 그럼 F하고 A를 결정짓는 공식이 바로 뭐야? F는 M 곱하기 A다. 됐어? 그래서 질량을 가진 녀석이 힘을 받으면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이 공식이 뉴턴의 제 운동 제2법칙에 해당되는 거지. 됐니? 됐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외울 땐 F는 MA 또는 F 임마라고 외웠었지. 됐니? 그래서 외워야 돼. F 임마 외워야 돼.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러면 해석은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힘이 있어? 가속도 있어. 힘 증가해? 가속도 증가해. 야, 운동하면서 질량은 안 바뀝니다. 주로 부서지지 않는 한. 그 다음 얘는 감소하면 감소, 없으면 없고 일정하면 일정하지. 그때 우린 딱 두 가지가 관심이 있었어. 힘이 없어. 그럼 가속도 없어. 가속도 없으면 속도 변화가 없어. 속도 변화가 없으면 정지한 새끼는 계속 정지하거나 운동하는 애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이야? 이게 바로 관성법칙에 해당되는 거고, 그 운동하는 녀석이 계속 운동하는 게 바로 등석직선 운동이야. 이게 첫 번째 관심 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관심 있는 거, 얘가 일정해. 힘이 일정하면 A가 일정하지. 이걸 뭐라고 해?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너희들은 운동 중에 딱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등속직선, 그 다음 등가속도. 되니? 이것도 오늘 배우는 거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F는 MA. 여기에서 요 힘의 단위가 뭐라고? 뉴턴. 요 M의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요 A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맞아요? 됐니?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여기 있잖아. 그러면 잘 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에다가 세크를 곱할 거야. 근데 니네 이거 알지?
요거를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쓰겠지. 킬로그램 미터 나누기 세크 제곱. 맞지? 그치? 곱하기 세크야. 그러면 단위는 숫자처럼 취급하는 거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요 새끼하고 요 새끼가 약분되지. 그치? 그럼 뭐가 나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여기 있네. 그치?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눈치채야지. 아, 이 충격량하고 운동량하고 같은 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원 통틀어서 총 3개의 공식이 나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입니다. 얘네들의 관계. 그래서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요 단원에서 공식 하나만 가지고 문제 낸다 하면 요거 공식 냅니다. 이 문제 냅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써볼게.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아니다, 그냥 쓰자. 자, 충격량. 자, 일단 충격량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머릿속 생각 잘해. 시간에 따라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야 돼? 힘은 가속도다라는 게 생각나야 돼. 맞죠? 그럼 힘을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생겼겠지? 그 다음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었지?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준 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뜻이 이거야. 그래서 였어? 있어? 가속도가 있으니까 속도 변화겠지? 그럼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정리한다. 다시 한번. 물체가 충격량이 생겼다. 충격량이 생겼으면 충격량이 생겼다. 힘을 받았다. 가속도가 있다. 속도가 바뀌었겠다. 속도가 바뀌니까 운동량이 바뀌었겠다. 그치? 그래서 이 충격량은 선생님이 이렇게 직각삼각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 했지? 델타라고 읽고 읽을 땐 델타, 해석은 변화량. 운동량이 바뀌겠지. 이게 가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세 번째 공식이야. 그러니까 별표 3개. 됐지? 그래서 충격량은 뭐하고 같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인 것 같고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항상 나처럼 구하시면 돼요. 낮은 거에서 처음 거 빼주시면 됩니다. 됐냐? 뭔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운동량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바뀌었겠지? 야, 원래 원칙적으로 생각 잘해봐. 운동량이 바뀌었대. 야, 운동할 때 질량 바뀌는 경우 봤어? 막 100m, 니들이 100m 달리기 하면 몸무게가 60kg인 소원이가 몸무게가 44kg인 소원으로 바뀔 수 있니? 불가능하지. 그러면 달렸을 때 몸무게가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몸무게가 찌겠네? 그치?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뚱뚱해지고 막 뛰고 있으면 날씬해지고 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질량은 안 바뀌고 보통 속도가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었다? 질량은 일정하고 속도가 바뀌었다. 속도가 바뀌었다? 가속도가 생겼다. 가속도가 생겼다? 이 새끼 힘 받았네. 그치? 그래서 시간에 따라 힘을 받았으면 충격량이 생긴 거 맞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앞뒤로 마구마구 바뀔 수 있지. 됐지? 이거 머릿속에 팍 박아둬야 돼. 팍 박아야 된다는 얘기는 시험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볼 거라고? 그래프. 됐지? 그래프 알아볼 거야. 그 다음 그래프 요거 알아보고 요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 요거 얘. 그리고 이제 책 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볼 거. 자, 왼쪽 볼게요. 자, 왼쪽 보시면 이제 운동량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운동량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거야. 싹싹. 자, 여기 시간입니다. 여기 운동량이야. 자, 이제 눈치를 하나 채야 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3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이런 거.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증가한다. 맞지?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일정하다. 맞죠?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 운동량이 감소한다. 맞아? 이렇게 3가지가 있어. 그런데 3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우린 2개만 얘기하자. 쫙 이렇게 2개. 그러면 떵떵떵떵떵 요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기울기가 있는 놈, 하나는 기울기 없는 놈. 됐죠?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 잘해봐. 요거부터 하자. 쉬운 거부터. 얘는 기울기가 없는 놈인데 어떤 놈이야?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똑같지? 운동량이 같아. 그럼 운동량이 같으면 얘는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안 바뀌었어. 속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아까 이걸 뭐라고 했지?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래서 얘는 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충격량이 없어요. 그치? 근데 여기 보자. 여기는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운동량 바뀌었네? 속도가 바뀌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속도 변화가 생겼어. 운동량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있는 거야. 가속도가 있으니까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 충격량이라는 힘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단 얘기지. 그래서 얘는 힘을 받았어. 그런데 힘을 어떻게 받았어? 일정하게 운동량이 증가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등가속도지. 그러니까 얘는 힘이 일정한 거야. 됐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좀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운동량 관계 그래프는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운동할 때 질량은 안 바뀌어. 요거 일정. 그러면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로 바뀌지. 그치? 그럼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이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이건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그래서 얘는 봐봐. 등속 직선 가속도 없다. 가속도 없으니까 힘 없다. 얘는 뭐야?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아니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힘이 일정. 맞잖아. 됐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좀 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있죠. 항상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본다겠어요, 얘들아?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아랫면적 뭐예요? 항상 기하를 물어봐. 맞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울기하고 아랫면적 우리가 따져볼 건데 얘네들 따질 때는 반드시 단위 가지고 따집니다. 운동량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요. 시간 단위는 세크입니다. 됐지? 그러면 기울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눠주잖아. 그럼 뭐가 나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뉴턴입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A, 임마. 맞아? 그래서 기울기 일정, 뉴턴 일정, 힘 일정. 맞네? 등가속도. 기울기 없어, 뉴턴 없어, 힘 없어. 등속 직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랫면적은 X하고 Y를 곱하는 거야. 그럼 잘 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곱하기 세크야. 그러면 얘는 킬로그램 미터가 나오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운동량 관계 그래프에선 기울기만 따지는구나. 이해됐어?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에 따라 이제 충격량 그래프로 넘어갈 겁니다. 시간에 따라 충격량 그래프는 요것도 역시 써줄게. 시간, 힘입니다. 시간과 힘의 관계 그래프야. 그럼 시간하고 힘의 관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 이제 문제 요렇게 되는 녀석이 있고 요렇게 되는 녀석이 있고 요렇게 되는 녀석이 있어. 그치?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한 녀석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요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가 10N이야. 그 다음 띵띵띵띵띵 여긴 2초야. 됐죠? 그럼 2초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10N이. 용준아 그치? 그치? 대놓고 자네. 죽는다 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초 동안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10입니다. 너도 졸지 말고. 그치? 자 그러면 현재 이 2초 동안 총 받은 충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볼 것 없이 요 아래 면적이지. 그치? 힘이 10이고 안 바뀌었으니까 시간도 2초니까 10 곱하기 2에서 요 아래 면적이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기울기 한번 볼게. 자, 이 그래프 1번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뉴턴을 세크로 나누니까 뉴턴 퍼 세크야.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아래 면적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뉴턴 곱하기 세크지. 뉴턴 세크니까 충격량이야. 맞아? 그래서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에서는 아랫 면적이 충격량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니까 20뉴턴 세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미 우리가 아까 여기 3번 공식에서 배웠다시피 이 아랫 면적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배우는 김에 계속 한번 배우자. 배우는 김에 어떻게 해서 이제 보느냐. 질량이 요 녀석이 2kg짜리야. 근데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됐지? 정지하고 있었어. 그런 다음에 이 2kg짜리가 좀 있다가 몇 초 후? 2초 후에 분명히 속도가 생길 거야. 이 속도 얼마냐? 이 문제야. 됐어? 그러면 이제 잘 봐. 현재 이 가만히 있는 녀석을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건드렸으니까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겼지.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겨가지고서 얘는 분명히 속도가 생겼을 거야. 맞아? 지금 그런 얘기야.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만히 있었으니까 처음에 운동량 얼마? 0. 나중 운동량 얼마야? 2 곱하기 속도니까 이 속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V라고 놓을게. 2V. 맞지?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준 값이니까 2V 빼기 0이니까 2V가 되겠지. 그 2V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바로 충격량이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EV는 20이니까 V는 얼마가 돼? V는 10m/s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어떻게? 이거 힘이지. F지.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 F 인마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10 놓고 M은 2kg라고 했어. 2. 그럼 A가 얼마가 돼? 5가 나오지. 맞아? 그럼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시간에 따라서 A 관계 그래프로. A가 뭐지? 가속도. 맞아요? 근데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 일정하니까 이렇게 등가속도야. 등가속도.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 5m/s 제곱은 나와. 선생님 이거 5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긴 2 곱하기 5가 10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맞아요? 됐니? 그러면 여기는 시간 2초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게 있어. 항상 물어보는 건 뭐 물어본다고? 기울기하고 아랫면적. 맞아? 그럼 기울기하고 아랫면적은 전부 뭘로 따지는 거야? 단위로 따지는 거야. 미터/세크 제곱, 얘는 세크. 그러면 1번 기울기는 뭐냐? 미터/세크 제곱 나누기 세크야. 그럼 미터/3세크 제곱이거든?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럼 두 번째. 아랫면적은 뭡니까? 미터/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지. 그러면 미터/세크만 나오지. 이건 뭐였어? 속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속도 변화량이야. 그래서 요 아랫면적이 바로 뭘 뜻하는 거야? 미터/세크 속도의 변화야. 그럼 속도 변화가 얼마 나와? 2, 5, 10 나오지. 그럼 잘 봐. 속도 변화가 10이니까 얘하고 얘의 속도 차이가 10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처음이 얼마야? 0.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0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그럼 여긴 15가 돼야 돼. 얘가 10이야. 그럼 얘는 20이 돼야 돼. 얘가 100이야. 얘는 110이 돼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거. 야, 이거 분명히 이 새끼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거리 생겼겠지. 거리 있을 거 아니야. 이동한 거리. 맞아? 이동거리 있을 거 아니야. 이동거리 없어? 있겠지? 그치? 그럼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라는 거 누가 니들한테 물어봐. 그럼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풀려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힘이 일정해. 힘이 일정해서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야. 내가 니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전부 그래프로 푸는 거야. 어떤 그래프?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즉 VT 관계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여기부터 출발하죠. 그치? 그런 다음에 쭈르르르르 이거지. 맞냐?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가속도로 5. 그러면 여기다 5라고 쓸 거야. 5m/s 제곱. 그럼 5m/s 제곱일 때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2초니까 여기는 뜬뜬뜬뜬뜬 10m/s. 왜? 10을 2로 나눠야지 5가 나오니까. 됐니? 그러면 시간에 따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미터/s 나누기 세크니까 미터/s 제곱. 아랫면적은 미터/s 곱하기 세크니까 미터.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동한 거리죠. 요 면적이. 그래서 가로가 2, 세로가 10.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10m. 아, 이 새끼 10m 같구나. 그치? 그 다음 추억의 중학교 3학년 과학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야, 어차피 생각해봐. 이 새끼가 이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았지? 10N. 10N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동 거리를 X라고 할게. 그치? 그러면 10N으로 X만큼 힘을 받아서 이동 거리가 생긴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겼으면 2란 거지. 내가 이 새끼한테 2를 해준 거지. 그럼 얘는 2를 받은 거지. 그 1 가지고 얘가 무슨 현상이 나와? 에너지가 생길 거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거리 구할 때 한 일의 양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을 것이다. 맞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처음엔 정지했으니까 0이지.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어? 내가 한 일만큼. 그때 한 일량은 10 곱하기 x,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이 10이니까 10의 제곱. 그럼 100 나오네. 그럼 100이 나오려면 이게 100이야 100. 100 나오려면 10에다 뭐 곱하면 돼? 10. 이렇게 해도 되지. 자, 어떻게 풀어도 다 풀리지. 됐니? 내가 왜 이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해 주냐? 이유 간단해요. 물리는 풀이 방법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가지야. 그리고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 그때 문제는 책에 나오는 기본 예제 가지고서 물리 문제 졸라 쉽네. 아니라고. 공부를 좀 더 해주셔야 되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알겠니? 수학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장 간단한 예 한번 알아봤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지울게. 지울게 얘네들.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우고 이제 또 그래프를 또 그립니다. 이번에 그리는데 이번 그래프는 자 이런 그래프예요. 시간에 따라 힘의 관계 그래프가 얘는 일정했는데 지금부터는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 샥. 그 다음에 여기는 2초 그대로고요. 여기는 띵띵띵띵 이 10뉴턴이야.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지. 이 새끼는 도대체 힘을 얼마 받은 거야? 0 받은 거야? 아니지. 10 받은 거야? 아니지. 그럼 얼마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프 기울기 아랫면적이 한일의 한일의 양이 아니지? 바로 충격량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선 그래프 아랫면적이 이만큼이야. 맞죠? 그렇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2 곱하기 10 나누기 2에 해당되니까 10뉴턴 세크지. 그럼 이 10뉴턴 세크가 바로 힘 곱하기 시간 2초에 해당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힘은 얼마나 나와? 5뉴턴이 나오지. 근데 이 5뉴턴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 값 0과 나중 값 10의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지. 이 가운데 값을 뭐라고 하냐? 평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평균. 그래서 힘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이 힘이 충격력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뭘로 잡는다? 평균값을 잡아. 니네 평균은 이렇게 쓰는 거 아니? 힘은 F라고 쓰잖아.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짝대기 하나 커요. 그럼 이게 평균 힘이란 뜻이야. 알겠어?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평균 힘을 따진다. 그러면 뒤에 가면 또 이런 문제도 나와요. 한번 그리는 김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 힘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지? 정규분포 곡선. 니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치? 그런 곡선이야. 이런 곡선 나올 때도 역시 힘이 0이야? 여기야? 아니지? 이렇게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가운데 평균 힘을 가지고 따진다고. 이게 평균 힘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힘을 받은 시간이고. 이해됐냐? 됐어? 그 다음 언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뭔가에 부딪혔을 때. 뭐라고? 뭔가에 부딪혔을 때. 한번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벽이 있고요.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뿅뿅뿅뿅. 아직까지 얘는 힘을 받은 게 없어. 뿅뿅뿅 하다가 여기부터 살짝 부딪히지. 살짝 부딪히면서 세게 부딪히니까 힘이 증가하면서 완벽하게 다 부딪혔으면 여기까지 힘이 증가해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다 붙인 거야. 그럼 부딪혔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뜨뜨뜨뜨뜨 딱 부딪혔으면 이제 튕겨 나와야 되지. 튕겨 나오면서 떨어져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해석이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씩 더 붙여가지고 완벽하게 다 부딪히는 게 별표. 그 다음 붙은 다음에 이제 떨어져 완벽하게 다 떨어지면 0. 됐니? 붙었다가 떨어지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언제 나온다? 아, 충돌해가지고 붙었다가 떨어지는구나. 그치? 공을 벽에 던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자동차가 벽에 부딪혔다. 이런 것들이 이런 그래프예요. 이해되셨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운동량하고 충격량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충격량하고 운동량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요거 예 한번 들어볼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릴 건데 이건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에 A란 녀석이 있고 B란 녀석이 있었는데 A하고 B가 분명히 부딪혀야 돼.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치자. 그럼 얘는 느리고 얘는 빨라야 되지.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야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걸로 할게요. 얘는 정지하고 있고. 얘는 몇 킬로냐? 4km. 얘는 2km. 그 다음 얘는 오른쪽으로 6m/s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됐지? 그럼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힐 거야. 그치? 자, 그럼 부딪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응 후입니다. 충돌 후. 자, 그러면 부딪혔을 때 누가 누구를 건드려? A가 B를 건들 거야. A가 B를 칩니다. A가 B를 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고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한다? 작용. 맞아요? 그러면 A가 B를 치면 니까지 나를 건드려? 나도 너를 칠 거야. B도 A를 칠 거야. 원래는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요. B도 A를 칠 겁니다. B도 A를. 그럼 이거 뭐에 해당돼? 반작용. 근데 잘 봐. 작용은 오른쪽이니까 이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반작용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A하고 B에서 A가 B하고 부딪힌 요 접촉 시간은 다 똑같지. 시간 T 다 똑같아. 맞아? 다 똑같아. 그럼 잘 봐. 시간에 따른 힘이 어때요?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지금 현재 눈깔 돌아가가지고 나 무서운 애들 많아. 귀신 되기 일부 직전인 애들 엄청 많아. 정신 차려. 요거까지 하면 쉴 거니까. 이 작용하고 반작용은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의 크기는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 힘의 크기가 같아.
힘의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인 개념이야. 작용간 적용이. 그래서 잘 봐. 힘도 똑같고 방향만 다르고 시간도 똑같으면 충격량은 같지. 방향은 틀리지만 충격량의 크기는 같지. 그치? 그런데 문제가 있어. 잘 봐. B부터 할게. B는 정지한 녀석한테 오른쪽으로 때렸으니까 얘는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빨라지죠. 그 다음 얘 A. 얘는 오른쪽으로 빠르게 운동하던 녀석한테 왼쪽으로 반작용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운동방에 반대방으로 힘 받았으니까 빨라지겠어, 느려지겠어? 느려지겠지.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A가 느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A 2km짜리가 얼마 느려졌는지 봤더니 얘가 4m/s야. 됐죠? A가 4m/s야. 오케이? 그러면 B는 빨라질 건데 B는 아까 4km라고 했으니까 얘가 과연 나중 속도가 얼마냐?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문제야.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잘 봐.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얘는 플러스 충격량. 얘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운동량이 증가하겠지. 빨라질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운동량 변화량. 그러면 느려지겠지. 힘의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2 곱하기 6이니까 얘는 운동량 얼마야? 12. 얘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 얼마야? 0. 그치? 맞아? 그럼 얘는 운동량 얼마야? 8. 그러면 왜 운동량 감소했어? 느려졌으니까. 그럼 느려졌다는 이유가 뭐야? 운동량의 반대 방향에 힘 받아서. 충격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네가 마이너스 4면 나는 플러스 4가 나와야 되지. 왜? 시간 똑같고 힘 똑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4가 나오면 0에다가 플러스 4 넣으면 얘 운동량 얼마야? 4. 그럼 4에다가 얼마 곱하면 4 나와? 1. 그래, 정답 1m/s.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방법이야. 그런데 약간의 팁을 하나 줄게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거. 이 방법은 암산이 되게끔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야, 어차피 생각 잘 해봐라. 여기는 숫자 뭐지? 12. 여기 얼마지? 0. 더해봐. 더해봐. 12. 여기 얼마 나왔지? 8. 여기 얼마 나왔지? 4. 더해봐. 똑같지? 바로 이게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온 이거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일정해. 근데 왜 합이 일정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얘는 플러스 충격량, 얘는 마이너스 충격량. 그럼 플러스 운동량의 변화량, 마이너스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얘는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하고 얘가 증가한 만큼 얘가 감소하니까 더하면 쌤 맞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질량 보존 법칙 아니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봐라. 12 더하기 0은 10이지? 그럼 나중에 얘하고 더한 것도 12가 나올 거야. 그럼 8 더하기 뭐가 12가 나오겠어? 4. 4 나오면 4에다 뭐 곱하면 4야? 1. 끝. 맞지? 암산이 될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쓸어갈 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운동량 하나 배웠고요. 두 번째 충격량 배웠고요. 세 번째 충격량하고 운동량의 바로 상호작용. 충격량은 뭐하고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 과 같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됐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 이제 잠깐 쉰 다음에 데코레이션 할 겁니다. 책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목적이 이거라고 했지. 충격량. 어떻게 하면 나를 안 아프게 하냐. 많이 아프게 하냐. 전부 충격량하고 관계 있는 거야. 힘을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좀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